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1일 뉴스타파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보도했습니다. 경찰에서는 22일 이 사안에 대해 내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자, 김종철 오마이뉴스 경제부장을 전화로 연결해 이 사안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부장 나와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원래 비연프 시간에 목요일에 저희가 방송을 하는데 연결을 하는데 이건희 회장 사안이 너무 중해서 금요일에 네. 이어서 월요일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네요.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정말 충격이 컸습니다. 제가 네. 이 포털에 있는 기사 댓글, 페이스북에 있는 기사 댓글 이런 걸 읽어봤는데요. 네네.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예, 보니까 네, 이게 사안이 지금 국내에서는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유튜브 동영상이 지금 또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해도 지금 조회 건수가 지금 지난주에도 지금 500만 건이 넘었던데요. 와, 예. 조회수가 벌써 500만 이상 조회수가 넘었다고 하면 이제 세계적인 어떤 이제 뉴스가 될 가능성이 큰 거죠. 네. 그렇죠. 이제 네. 세계에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뉴스가 되고 음. 있는데, 네. 하지만 네. 삼성그룹 쪽에서는 이 회장 그 개인의 일로 이 네. 성매매 의혹 동영상 사안을 마무리 지으려는 것 같아요. 주말 동안 네네. 삼성의 다른 반응 나온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이번 사건 관련해서 주말 동안에 삼성 쪽에서 별다른 반응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저희도 했고, 삼성 쪽도 그런 입장이 나왔습니다만, 네, 일단 주말 내부에서 삼성의 어떤 미래 전략실이라고 네, 예전 같으면 이제 비서실 개념이죠. 구조조정본부. 네, 지금 이제 그룹의 전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미래 전략실에 이제 임원들은 주말에 출근을 했어요. 예, 주말에 출근을 해가지고 여전히 이번 어떤 여론의 추이나 네, 어떤 향후의 어떤 이런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네, 그러면 미래전략실 임원들이 이제 논의를 하고 대책 마련에 여러 가지 회의는 지난주부터 이번 사건이 불거진 대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와 별도로 사실 그룹 차원의 어떤 공식 입장은 지난 저희들도 기사를 썼습니다만 지난 22일 금요일 날 나온 네, 세 줄짜리 어떤 이 회장과 관련해서 무리가 빚어진 데 대한 어떤 송구하다는 거, 그다음에 이게 사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는 이런 어떤 간단한 어떤 입장 말고는 네. 회사 차원에서 별도의 어떤 입장을 낸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전화 상태가 연결 상태가 그다지 좋지가 네네. 않은데요. 자, 네네네.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삼성의 공식 입장 보면 그냥 이건희 회장의 개인적인 일탈이다. 이걸로 음. 그냥 마무리 지으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선을 긋고 있는데 이런 삼성의 대응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이 회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회장 개인의 사생활 문제로 일단은 선을 긋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회장 개인의 사생활 문제와 이제 회사 문제와는 좀 별개란 이런 입장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우 기자도 아시다시피 이번 영상을 본 분들은 다 또 알고 계시겠지만, 이건희 회장 개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김인 삼성 SDS 전 사장, 지금 네, 이제 네, SDS 고문을 맡고 있는데, 음, 김인 전 사장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김인 전 사장이 그 전세 빌라를 계약하는 그런 과정.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김인 사장이 연루된 부분, 그다음에 그 전세 자금 도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회사 돈 사용 여부, 네, 이런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음, 따라서 삼성 쪽에서도 겉으로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회사와는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네.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어떤 회사 문제와 연루가, 그리고 또 회사 문제로 또 불거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음, 이건희 음. 회장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해서 그렇게 공식 입장 낸 다음에 앞으로 별다른 대응을 안 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앞으로 뭐 다른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 보이죠? 모르죠. 이제 음, 뭐 앞으로 이제 그 경찰 수사 이런 것들도 남아 있고, 네, 이제 향후에 이제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든 좀 더 이게 불똥이 튈지는 아직 그 가늠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음, 현재로서는 개인사 생활, 이건희 회장 개인사 생활과 회사와의 어떤 연관성 부분을 최대한 차단하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이 경찰 수사 여부, 그다음에 그 내용, 그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 음, 이후에 또 새로운 사실들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이제 삼성 쪽에서 또 다른 어떤 입장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좀 더 지켜봐야겠군요. 자, 이 경찰 쪽 얘기를 좀 해보죠. 지난 20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기자들에게 내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뉴스타파 보도 동영상에 나온 상황을 성매매로 단정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내놨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한 건가요? 그때 이제 그 보도가 나온 다음에 뭐 아무래도 이제 그 불법 성매매 의혹이 나왔기 때문에 네, 경찰 쪽에서도 뭐 그 내부를 그 부분을 볼 수밖에 없는 음, 상황이고요. 네, 그 서울지방경찰청은 이제 그때 기자들하고 이제 그 간담회 자리에서 이제 그 기자들 아무래도 이번 이건희 회장의 그런 불법 성매매 의혹 동영상 관련해서 질문이 나왔던 것이고 네, 그 당시에는 경찰 쪽도 그 보도 내용을 보고만 했던 언급 음,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경찰 쪽에서 뭐 영상만 본 상태에서는 뭐 특별하게 이제 그 음, 이게 불법 성매매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어떤 단초 내지는 정황만 있을 뿐이지 어떤 구체적인 어떤 증거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경찰도 뭐 조심스러웠던 입장이었던 것 같고 네, 그때 보면 경찰 쪽에서 아마 여하튼 오늘 중으로 뉴스타파 쪽에 이번 그 보도와 관련된 영상을 제공해달라고 아마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오늘 중으로 아마 경찰이 이제 뉴스타파 쪽과 접촉을 해서 뉴스타파 쪽에 이건희 회장 관련된 영상을 제출을 아마 요청을 할 것 같고요. 음, 경찰은 그 만약에 뉴스타파 쪽에서 관련 영상을 입수하게 되면 네, 그 관련 영상을 가지고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이제 일반 시민 한 분이 이번 영상과 관련해 가지고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를 했어요. 그랬죠. 그때 이제 경찰에서도 지난주에 그 간담회 때 이게 불법 성매매 의혹 부분도 있고 뭐 내사 여부 뭐 그런 걸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게 일반 시민 어디 그 단체 외부에서 고발이 들어올 경우에는 수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일단은 일반 시민이 검찰에 이제 이번 사건 관련해서 고발장을 접수를 했고 음, 대검에서도 이제 고발장을 검토한 다음에 이걸 경찰에 내려보낼지 아니면 다른 어떤 서울중앙지검이 됐든 지검에서 사건을 배당할지 이제 검찰 쪽에서 아마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하튼 검찰이든 경찰이든 뭐 이제 고발은 접수가 됐으니까 아마 전체적인 분위기는 수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음, 분위기가 된 것 같고요. 네, 네, 하여튼 오늘 이제 뉴스타파 쪽에서도 내부 회의를 거쳐서 경찰 수사에 어느 정도 아마 협조를 할 것인지 음, 그걸 결정을 하겠다고 하니까요. 네, 이제 그 경찰이 어, 뉴스타파로부터 관련 영상을 입수할지 네, 그리고 검찰이 시민이 접수한 고발장을 검토해서 음, 사건을 지검에 배당할지 아니면 네, 경찰에 내려보낼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 조만간에 이제 판가름이 날 음, 것 같고 네, 결국 하여튼 사법당국의 이번 동영상 관련해서 사법당국의 어떤 수사는 아마 음, 진행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 그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수사를 피하기 힘들어 보이는 네, 상황인데, 그렇죠. 자, 이 동영상을 입수해서 분석을 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경찰에서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 같다고 예측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성매매 사실 여부가 클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거죠. 음, 이 성매매 혐의를 받는 당사자이죠. 이건희 네. 회장에 대한 조사가 어렵다. 이 점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당국 경찰이든 뭐 검찰이든 일단 이제 수사가 시작되면 경찰에서 먼저 하겠죠. 검찰이 지휘를 받든 어쨌든 간에. 네.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성매매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게 이제 불법 성매매 의혹이 이제 불거졌기 때문에. 네네. 따라서 일단 그 직접 그 당사자인 이건희 회장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고 또 네. 의식이 지금 없는 상태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음. 이건희 그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그 당사자인 이건희 회장에 대한 어떤 경찰의 직접적인 조사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게 어. 일반적인 관측이에요. 물론 예. 지금 의식이 없는 어떤 환자를 상대로 조사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음. 그래서 일단은 그렇죠. 이건희 회장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또 그 공소시효라는 게 성매매 특별법 관련된 그런 지금 공소시효가 있잖아요. 5년인데 네. 지금 이번 보도에 나온 5건의 영상 가운데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게 2013년 그 등 한 3건 정도 그 지금 영상이 네네. 그 중에 5건 중에 3건 정도가 아마 그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일단 경찰에서는 만약에 이제 이 뉴스타파로부터 뭐 영상을 입수하게 되든 어떤 수사에 착수하게 될 경우에 네. 그 영상에 나오는 어떤 여성들 그리고 마약 전과가 있는 인물 2명이 나오잖아요. 또 그 그렇습니다. 여성 뒤쪽에서 이제 그 일당들 네. 그때 수배하기 위해서 아마 수사력을 아마 모을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뉴스타파도 보도를 했습니다만 이 영상을 가지고 이제 삼성 쪽을 상대로 막 금품을 요구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네. 그 사람들이 음. 그 사람들과 계속 뉴스타파 쪽에서 접촉을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뉴스타파 쪽에 그 취재했던 기자들의 어떤 그 내용을 보면 네. 지금 그 이번에 이 영상을 찍었던 사람들 그 특히 전과가 있는 이 사람들이 국내에 없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네. 그러니까 전화 휴대폰 이런 것들 수배에서 계속 연락을 하고 있지만 연락이 되지 않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지인들 통해서 연락을 하고 있지만 연락이 안 되는 걸 보니 아마 국내에 없을 가능성도 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만약에 이 당사자들 물론 여성들 포함해서 그 지금 이번 영상을 찍은 사람들이 네. 국내에 없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경찰 조사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아예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 이건희 회장은 병석에 있고 그리고 네. 뭐 이런 동영상 그 찍거나 네. 그 공조한 사람들은 연락이 안 되고 수사가 이러다가 이제 공전을 거듭할 가능성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요. 예. 네. 사실 이 정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은 이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논현동 고급 빌라, 이 빌라를 둘러싼 의혹인데요.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삼성 임원이 연관돼 있는 부분이죠. 비자금 네네. 의혹 등 뭐 이런 것들이 불거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그냥 크게 보면 네. 아까 저희들이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불법 성매매 의혹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법 성매매 의혹 이외에 또 경찰이 수사를 좀 해볼 부분이 네. 그 논현동 고급 빌라 말씀하신 그런 어떤 그 회사 차원의 개입 여부. 네. 이거는 이제 그 같이 이제 공범으로 또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성매매 특별법상. 네. 따라서 지금 이 영상에 나오고 있는 김인 전 삼성 SDS 사장 지금 네. 고문인데 이분이 지금 그 논현동에 있는 그 고급 빌라에 전세 자금을 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 회장의 안가로 쓰이고 있다는 그 전세 계약자로 이 김인 전 사장 이름이 등장하고 있고 네. 또 그 사장 그 영상에 나오고 있는 그 이 회장이 여성들에게 준 수표를 주잖아요. 500만 원씩. 네. 그 수표가 우리은행 삼성타운 지점에서 발행된 그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은행 삼성타운이라는 게 결국은 그 삼성그룹 건물에 있는 그 우리은행 지점이거든요. 그러면 네. 결국은 거기서 이제 발행이 됐다는 건데 여하튼 삼성 쪽에서는 이게 그냥 개인 사생활과 회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김인 전 사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 이건희 회장의 비서실 출신 인사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그 삼성 SDS 지금 이 SDS가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지금 네.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죠. 그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그 SDS 주식 편법 오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 네. 김인 전 사장이 사실상 그 삼성 SDS 사장을 역임을 했고 또 이건희 회장의 비서실 출신이고 아, 이건희 회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신임을 얻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의 이름으로 이 회장의 불법 성매매 의혹에 연루가 돼 있고 또 그 집에 전세 계약자로 등장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분명히 불법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인 사장에 대한 조사도 분명히 이루어질 부분이 있고요. 예, 예. 또 그 김 전 사장에 대한 조사는 당연히 그 전세 자금이 과연 회사 자금으로 쓰여졌느냐 여부가 이제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 예. 자금으로 과연 그런 전세 자금 쓰였다면 그러면 이제 배임 등의 문제가 또 불거질 수가 있고 네. 아니면 삼성이나 김인 사장 쪽에서 아마 회사 자금이 아니라 개인 돈을 썼다라고 이제 주장할 가능성이 클 텐데요. 네. 그러면 과연 그 돈이 어디서 났느냐 자금의 출처도 따져볼 수가 있고 그게 과연 이제 비자금인지 아닌지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경찰 쪽에서 이제 사법당국의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참 이 수사할 부분이 좀 한두 개가 아닌데요. 아무튼 삼성 쪽에서는 이건희 회장 개인 일이다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삼성 입장에서는 이번 파문으로 상당히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삼성의 이른바 오너 리스크 문제가 불거졌었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말은 지금 하여튼 개인 문제, 개인 사생활 문제로 이렇게 이제 일단 선을 긋고 네. 최대한 회사 쪽에 그런 파장이 넘어오는 걸 막고 싶은 게 아마 삼성의 입장일 것이고요. 아까 저희 이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유튜브 영상이나 이게 전 세계인들이 다 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조회수가 수백만 건, 500만 건 이상 넘어갔다고 보면, 네. 이제 그 삼성은 사실상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고 전 세계 삼성전자의 매출이 거의 90%가 지금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따라서 또 삼성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이미 해외 언론에 굉장히 주목받는 인물인데, 네. 이번 같은 사건으로 삼성 자체의 이 브랜드 이미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오너 리스크가 솔직히 이번뿐만이 아니죠. 삼성 같은 경우에 지난 2005년에 안기부 엑스파일이라고 이게 또 불거졌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랬죠.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 이학수 그 당시 네. 비서실장 이 두 분이 나눈 얘기가 이제 언론으로 폭로가 되면서 그 정치권의 검찰과 금품 로비 논의 내용 이거 녹취록이 이제 폭로가 되면서 안기부 엑스파일 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죠 삼성이. 네. 그것도 2008년에 그 삼성 법무 출 변호사가 또 삼성 부자금을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특별검사가 수사를 했고 이건희 회장이 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났어요 그때.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잘못된 관행과 구습을 단절하고 투명한 경영을 하겠다. 그것도 이제 2005년, 2008년 경영을 높이고 윤리 경영을 실천하겠다. 네. 이런 약속을 국민들한테 하고 이건희 회장은 때 김용철 변호사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으로 물러났고 그때 특별 특검으로 인해서 이건희 회장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그 벌금도 1,100억인가 선고를 받았잖아요. 네. 여하튼 이런 이건희 회장 포함해서 이런 오너 리스크 때문에 삼성이 굉장히 휘청휘청했었죠. 우리나라 대표 기업 삼성이 휘청휘청했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그 이건희 회장의 네. 김종철 부장. 예. 네네네. 전화가 잘 안 들려서 그러는데요. 네네네.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네. 다시 이런 2005년과 2008년 그리고 연이은 삼성 이 오너 리스크로 인해서 삼성그룹이 다시 한번 또다시 이렇게 휘청휘청거리고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삼성뿐만이 아니라 또 이게 이번에 요즘에 보면 하여튼 넥슨 문제 있지 않습니까? 김정주 창업주 이번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게임업계 1위인 넥슨 창업주 뇌물 의혹 사건도
결국은 이런 벤처 신화가 이 김정주 이 오너의 잘못된 어떤 문제 때문에 결국은 또 창사일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고 네. 뭐 많습니다. 뭐 두산 문제, 그다음에 롯데 그렇네요. 시도코 지금 그 오너들의 그런 잘못된 일 때문에 기업과 그리고 직원들의 명예까지 실추가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너들이야 뭐 자기 잘못 때문이지만 솔직히 기업과 임직원들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네. 국민의 전반적인 어떤 눈높이나 투명 정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재벌 오너들의 어떤 잘못된 기업의 어떤 이런 경영 활동과 성추문이나 폭행이나 뭐 네. 재산 싸움, 탈세, 횡령 이런 개인적인 잘못 때문에 기업 이미지가 땅에 떨어지는 네. 결국은 이런 기업 이미지가 땅에 떨어지면 회사가 또 위태롭게 되고 음, 회사가 위태롭게 되면 결국은 거기에서 일하는 어떤 직원들이 네. 그대로 어떤 그런 위기를 그대로 또 떠안게 되는 그런 어떤 악순환이 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네. 참.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이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저희 계속 주목을 해 보겠습니다.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 예전처럼 그 안기부 엑스파일 그 문제처럼 그때 네네. 뭐 그걸 공개했던 기자, 그러니까 이상호 기자나 네.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가 그 당사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빠져나간 그런 모양새가 됐고 그 폭로한 사람이 처벌받는 그런 상황이 그렇게 연출되지 됐죠.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목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 팟짱에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철 부장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철 오마이뉴스 경제부장과 이건희 회장 성매매 의혹 동영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